식사들 하셨습니까? 벌써 4월이 가고 있습니다. 라이딩 나가보니까 살살 벌레도 늘고 날도 더워지고 있는 듯 하기는 해도 너무 좋은 계절 같습니다. 해마다 같은 곳을 많이 라이딩 해도 다닐 때마다 새롭습니다. 나이가 한 살 많아지고 경치도 한 살 먹어서 그런지 보이는 것이 다르고 달릴 때 느낌도 다릅니다. 이런 아주 작은 것을 즐기는 라이딩도 나름 즐거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전용도로 고속도로 통행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라이딩 하면서 주절주절 떠들었는데 아무리 들어봐도 정리가 안 돼서 시나리오로 다시 작성을 했습니다. 요즘 어떤 이유에선지 통행의 정당성, 당연한 라이더의 권리에 우선을 두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아마도 그런 접근 방식의 해결 방안을 이야기하는 유튜버나 SNS 글이 많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저는 반대로 라이드의 원죄설을 이야기해서 그런지 욕을 좀 간혹 먹고 있죠. 당연히 제 유튜브 채널에 항의하는 댓글도 간혹 보이고요. 상관은 없습니다. 어떻게든 통행이라는 목적을 달성해 가는 길이 다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양성이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중점은 제 입장에서 그렇게 라이더의 원죄설을 주장하는 게 무엇인지 핑곗거리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관점에서 이륜차가 저용도로나 고속도로를 통해 못하게 된 계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무원의 행정 편의주의. 이게 아마 제일 클 겁니다. 사고 나면 책임질 일이 생기니 차라리 없애자라는 사고 방식인 것이죠. 공무원 상대해보시면 대부분 이런 마인드로 근무하는 분들이 상당히 의외로 많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권한과 능력을 책임과 문책을 면하는 방향으로 우선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될 정도죠. 공무원은 뭐든지 바뀌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보직 인수인계 받고 자기가 근무하는 한 1에서 3년간 아무 일 없이 그 직위를 넘기면은 근무를 잘하는 것이라서 큰 문제가 없이 보직, 직책을 유지하는 것이 목표라고 생각하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래서 방송이나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는 일이 없으면은 깔고 뭉개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안 변하는, 변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조직이 공무원 조직인 것 같습니다. 괜히 복지부동이란 말이 나온 것이 아닐 겁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탁상공무원이란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현장의 상황과 괴리된 책상에서 만들어진 업무를 한다는 이야기지만은 공무원 사무실 방문해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루종일 민원 전화와 민원에 시달립니다. 다 민원 전화죠. 또 인터넷으로 민원도 들어오죠. 이게 해결이 다 될까요? 얼마 전 김포시 공무원 자살 사건 기억하시죠? 오전 내내 민원 전화 받고 오후에 간신히 짬내서 현장 나가서 민원 조치하고, 또 들어와서 밤늦게까지 인터넷 민원 처리하고 처리 결과 보고서 쓰고, 매일 이런 일의 반복이라고 합니다. 이게 9급, 8급, 7급 실무자 주무관의 일과죠. 팀장급인 6급이나 과장급인 5급이 기획 업무나 검토보고서 작성해서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을 검토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못하죠. 전자결제, 출근하면 컴퓨터 로그인도 간신히 하는 50대들이 무슨 보고서를 만들고 검토보고를 하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겁니다. 만약 7급 출신이나 5급 행정고시 출신이 업무 능력이 뛰어나고 승진에 눈이 멀어서 이런 새로운 사업을 막 추진하면은 아래 직원에게 욕 먹을 겁니다. 기존 업무 유지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일거리 느린다고 쌍욕을 먹을지도 모릅니다. 공무원 사회가 이렇습니다. 제가 군대에서 아주 제대로 배웠죠. 새로운 사업이나 일을 하려면은 철저히 혼자 생각하고 혼자 사업을 이끌 자신이 없으면은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안 변하는 겁니다. 안 하는 거죠. 아니 못 하는 겁니다. 철저히 책임 소재가 있는 일은 없애서 책임질 일을 없애는 것이 편하고 그리고 잘하는 것이고, 그래야 또 살아남습니다. 두 번째, 3륜차 사고로 인한 덤태기. 예전에 기아 마스터에서 3륜차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60년대생은 많이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화물차, 연탄차로도 많이 썼죠. 그리고 똥차로도 많이 개조돼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 차량의 원판은 일본에서 생산한 마츠다 K360 3휠 트럭이라는 것입니다. 경차로 만든 트럭이죠. 1959년에서 69년까지 약 10년간 생산되었고 총 28만 대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마츠다 차량을 바탕으로 1969년 기아마스터, 기아자동차의 전신이죠. 여기서 일본 자동차 공업 현 마츠다와 기술 제휴로 국내에서 T600이라는 이름으로 생산을 했고 1974년까지 7,742대가 생산되었다고 합니다. 배기량이 577cc죠.
이게 원래 생산 목적이 싸고 유지비도 적게 들고 아주 좁은 골목도 다닐 수 있는 차량으로 일본에서 전후세대에 만들어진 차량입니다. 우리도 6, 70년대 산업화로 화물이 많이 늘고 좁은 골목길과 단거리 화물 운송용으로 소요가 필요해서 들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기량이 적어서 연비도 좋고 작아서 골목도 잘 다니고 그래서 화물 이삿짐, 연탄 수송, 똥차로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저도 어려서 똥차는 무조건 산발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차의 문제는 앞바퀴가 하나다 보니까 고속 안정성도 떨어지고 코너에서 중심을 잃어서 전복 사고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바퀴가 하나인 차량의 전용도로 고속도로 진입이 금지되다 보니까 엉뚱하게 이륜차도 덩달아 금지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렸을 때 코너에서 전복 사고는 못 봤는데 짐을 많이 싣고 다니면 앞바퀴가 주저앉아서 한쪽으로 비틀어지는 현상으로 인해서 앞바퀴가 못 버티고 빠지는 사고는 많이 봤습니다. 원래 일본에서는 적재 중량이 360kg였다고 하는데 국내에 들여올 때 차축을 늘려서 적재함을 크게 만들어 적재 중량을 500kg까지 키우다 보니까 과적이 많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구조상 버티기 힘들고 힘도 딸려서 사고가 안 나는 것이 이상한 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여간 이런 상황으로 덤택이 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세 번째, 라이더 원재설. 이것은 제가 이야기하는 가설이죠. 1980년대에서 90년대 오토바이 탔던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때는 진짜 야만의 시대였죠. 청룡 쇼바에 폭주에 매일 밤 모여서 떼거리로 돌아다니는 것이 일상이었던 시대였습니다. 엑시브, VF, 시티백, 텍트, 리드 밤만 되면 미쳐서 날뛰던 시대였죠. 지금도 유튜브에 90년대 폭주족 검색하면 많은 영상이 있습니다. 지금의 일부 몰지각한 배달 라이더와는 차원이 다른 오토바이 문화였습니다. 거기다 일반 취미 레저 라이더도 거의 법이고 안전장비고 나발이고 없던 시대였죠. 법도 없고 무서운 것도 단속도 전혀 없는 무법천지 원시시대 같은 암흑의 시대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면허도 없이 밤이면 몰래 끌고 나간 오토바이로 시외가 한적한 도로를 달리며 놀았습니다.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안전장구뿐만 아니라 헬멧도 없이 그리 다녔는데도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살아있나 할 정도로 엉망으로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들이 가는 곳은 주로 도심 대로나 저용도로에서 그 짓을 했습니다. 당연히 민원의 주요 단골 소재였고 경찰의 아주 오랜 골칫거리였을 겁니다. 그러다 육공화국이 들어서면서 대대적인 단속을 당하게 되고 그 이후 문민정부에서도 아주 발달한 단속 기법들로 인해서 단속을 하다 보니 2000년대 이후로는 거의 없어졌다고 하는데 저는 경찰의 단속의 성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청소년의 놀이 문화, 트렌드가 오토바이에서 PC게임으로 바뀌어서 그런 것이죠. 그때 처음으로 PC방이 생기고 등장한 것이 스타크래프트, 리니지, 디아블로라는 게임이 등장한 원인이 가장 큰 영향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 중에는 오토바이 폭주족의 일원이었던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폭주를 하던 친구들은 아마도 지금은 먹고 사는 것이 바빠서 오히려 오토바이를 멀리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시대를 지난 저를 포함 40대 중반 이후 세대는 어렸을 때 저지른 저런 짓이 오토바이에 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시궁창으로 몰아넣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바탕을 근거로 제가 라이더 원재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해서 SNS, 유튜브로 저용도로, 고속도로, 이륜차 금지구역 해제에 노력하시는 분들이 생겼습니다. 대표적으로 앵그리 라이더님이 계시죠. 현업 변호사로 본인이 발벗고 뛰며 여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생각과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법원과 행정관청을 상대로 싸우고 있는데 라이더의 형태가 8, 90년대 야만의 시대와 똑같다면은 또 그런 열정적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과거에 민폐를 끼쳐 이 지경으로 만든 중년의 우리가 그냥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입장에서 라이더 원재설을 주장했던 겁니다. 실제로 저용도로 고속도로 통행에 영향이 없다고도 못하는 상황이고요. 저도 헌법이나 법률적으로 라이더의 당연한 권리가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원재설 이야기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활동가에게 미약하게나마 도움이 되자, 즉 라이더 문화가 많이 개선되어서 더 이상 예전의 야만의 폭주 그런 것은 없다, 오토바이가 사고의 주 원인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자, 이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런 문화를 이끌 사람은 경험이 많고 오래 오토바이를 탄 중년 이상의 라이더가 앞장서서 노력하자라는 의미가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원재선을 주장하든 권리를 우선 주장하든 목표는 하나입니다. 고속도로 저용도로 통행을 재개하는 일이죠.
방법과 동기, 가는 길이 달라도 목표는 하나라면은 힘을 합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항상 사고 터지면 책임 소재를 우선 가리는 것은 정말 무능한 것이죠. 일단 원인을 파악하고 사고 수습을 하는 것이 우선이고 책임 소재를 찾아서 처벌하는 것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사회나 정치, 회사, 군대 다 똑같습니다. 책임질 사람을 먼저 찾는다는 것은 나는 책임질 일을 안 했다라고 면피하는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동이죠. 생각이 다르고 가는 길이 다르다고 서로 싸움만 한다면 목표는 멀어지는 겁니다. 제 생각은 각자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할 수 있는 여건에 맞춰서 서로 노력하고 독려해야 하는데, 생각이 다르다고 싸움을 부추기거나 상대를 몰아세우거나 어떻게든 깎아내리려는 짓은 나란히만 못한 짓이죠. 오히려 그런 사람은 목표를 향해 가는데 방해가 될 뿐입니다. 항상 사회생활이든 정치든 갈라치기 하는 놈이 범인이죠. 어떻게든 갈라치기 해서 편을 갈라놔야 상대의 힘이 빠져서 포기하게 되거든요. 숲을 보라고 가리키면 손가락, 손톱의 때를 지적하는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숲의 형태를 지적하죠. 숲에는 파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떨어진 시든 낙엽도 있고 죽은 나무까지도 있는 겁니다. 그래도 멀리서 보면은 파란 숲으로 보입니다. 그게 세상의 이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라치기 하는 놈이 제일 나쁜 놈이고요. 두 번째로 나쁜 놈은 입도 뻥끗 안 하는 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많은 오토바이 유튜버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공론화하는 유튜버는 손에 꼽히죠. 나머지는 오토바이로 단물 빨아먹겠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중립적 입장으로요. 솔직히 관심이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자 증가에 더 많은 관심이 있지 이런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나 라이더 문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본인의 의견이나 의중이 정치적 성향이나 컬러가 협찬이나 부패 초대에 결정적 영향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포기하고 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도 영업과 상품 기획으로 한때 먹고 살던 놈인데 뭐 리뷰 못하겠어요. 잘합니다. 겁나게 잘 빨아줄 자신이 있습니다. 가끔 농사용 농기구 협찬 들어오면 잘 빨아줍니다. 아주 그냥 쪽쪽 빨아줍니다. 예, 조회수도 그냥저냥 나오고요. 저는 오토바이는 취미라 그런 것을 포기하고 시작한 일이기 때문에 불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갈라치기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 뒤에서 음해하고 그런 것에 답답해서 시작한 겁니다. 저희 중년 라이더분들은 배우신 분도 많고 훌륭하신 분들이라서 성공하신 분들이라서 그런 분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경험과 실력이 되는 분들은 젊고 치기가 넘쳐서 주체가 안 되는 젊은 라이더 보시면은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알려주셔야 합니다. 그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끼리 몰려 다녀봤자 답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서로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그게 어른이고 어른다운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자산인 유튜브 채널로 열심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아주 미약하지만 그래도 떠들면 좀 나아질까 해서 그러는 겁니다. 또 많은 분들이 동의해 주시고 있고요. 응원해 주시기도 합니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은 라이더로 역할을 하면서 라이딩을 즐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호도 잘 지키고 심한 무리한 추월, 과속 안 하고 얌체처럼 차 사이로 빠져서 신호등 맨 앞에 가는 행동만 안 하셔도 라이딩 문화 정착에 도움이 되고 노력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게 해야 열심히 활동하는 분들이 더 힘이 나서 이야기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고 싶은 겁니다. 라이더가 개판 치면서 권리나 주장하면 어느 누구도 우리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민폐를 끼치는 행동은 우리 노력을 반감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라이더에게 한 번이라도 피해를 당한 사람이 떠들고 다닌다면은 그것은 우리 편을 한 명 아니라 수백, 수천, 수만 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라이더 전체가 한 목소리를 낼 수는 없지만은 목표는 하나라는 것을 항상 명심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생각이 다른 것 지적할 시간에 라이딩 그지같이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유튜브에 열심히 댓글 다시고요. 블랙박스 녹화된 것으로 교통위반 신고하세요. 그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저는 앵그리 라이더님처럼 전문적이지도 않고 앞에 나서서 깃발 들고 싸우는 것도 잘은 못합니다. 대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열심히 노력할 겁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싸우는 분들을 응원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시면 언젠간 저 정도를 달리는 일이 멀리 있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아주 일부이지만은 현재 성과를 낸 것도 여러 군데 있습니다. 믿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화이팅 하십시다. 오늘도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